이탄희가 희망이다. 김누리. 이탄희가 전면에 등장하는 순간 한동훈의 몰락이 시작될 것이다. 이탄희는 한동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혁적이다. 한동훈의 참신함이 진부함으로 바뀔 것이다. 가락시장의 가난한 서민적 환경에서 성장한 이탄희는 사회적 약자의 고통에 매우 민감하다. 강남 키드 한동훈과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다. 우리는 지금 거대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지구들이 위험하고 한반도가 위험하고 한국 사회가 위험하고 한국인이 위험하다. 이제껏 경험해본 적이 없는 거대한 폭합이다. 지구 생태계는 22세기는 오지 않는다는 말처럼 종말로 치닫고 한반도는 전쟁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으며 한국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인구 감소로 소멸하는 나라 뉴욕타임스가 되었고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만큼 맨슨에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한국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커녕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거대한 퇴행은 실로 심각하다. 그가 집권한 이후 신자유주의는 부활하고 수구는 귀환하고 냉전은 회귀하고 역사는 역행했다. 이제 한 달 뒤면 22대 국회의원 선거다. 이번 총선의 시대적 의미는 자명하다. 이 거대한 퇴행을 막아내는 것이다. 이 거대 위기의 시대에 이 무능한 정부의 퇴행을 저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생태적 파국, 평화의 붕괴, 사회적 파국, 인간성의 파탄이 우려되는 형국이다. 선거일이 정확히 35일 남았다. 그런데 불행히도 민주개혁 세력의 패배가 예상된다. 지난 3월 1일에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의 패색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서울의 지지율이다. 국민의힘이 43%인데 반해 민주당은 26%로 무려 17%포인트 격차를 보인다. 이대로 간다면 서울 지역은 참패할 것이고 국민의힘의 완승이 확실시된다. 민주당의 위기는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기도 하다. 윤석열 때 이재명에서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전국 프레임이 새로 짜이면서 역전 현상이 시작되었다. 지금의 프레임으로는 민주당이 반전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선거제 확정과 공천 과정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들이 이재명 리스크를 증폭시켰다. 국민은 정권 심판을 바라지만 이재명의 민주당이 과연 그에 합당한 도구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남아있는가? 아직 신라 같은 마지막 희망은 있다. 그것은 프레임을 바꾸는 것이다. 한동훈을 제압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 선거를 이끌게 한다면 선거판도 전체를 바꿀 수 있다. 많은 국민은 이미 한동훈의 천적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바로 이탄희 의원이다. 이탄희가 무대에 오르는 순간 한동훈의 몰락이 시작될 것이다. 한동훈의 참신함이 진부함으로 바뀔 것이다. 그 이유는 5가지다. 첫째, 이탄희는 1978년생 40대 중반으로 1972년생 50대 초반의 한동훈보다 젊다. 이탄희의 등장은 586운동권 대 법기술자 테크노크라트의 대립구도를 깨고 새로운 진보적 젊은 정치의 개막을 알릴 것이다. 둘째, 이탄희는 한동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혁적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폭로한 이탄희의 용기와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90도 폴더 인사를 하는 한동훈의 굴종을 비교해보라. 셋째, 이탄희는 한동훈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 이탄희와 한동훈의 논쟁을 벌이는 유튜브는 널려있다. 직접 확인해보시라. 넷째, 이탄희는 귀족적인 한동훈과는 달리 서민적이다. 가락시장의 가난한 서민적 환경에서 성장한 이탄희는 사회적 약자의 고통에 매우 민감하다. 강남 키드 한동훈과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다. 다섯째, 이탄희는 사려 깊고 예리하면서도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심연의 언어를 구사하는 보기 드문 정치인이다. 반면 한동훈의 언어는 표피의 언어다. 즉자적이고 즉흥적인 언어, 사유의 우물이 고일 시간이 없는 메마른 사막의 언어다. 이탄희를 앞세워 한동훈을 제압하라. 이것이 지금 이 시대가 민주당에 요구하는 지상명령이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거대 위기를 극복하고 거대한 퇴행을 저지하는 길이다. 다른 길은 없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하여 프레임을 바꾼 것처럼 이제 이탄희를 비상대책위원장에 발탁하여 선거구도를 전격적으로 바꾸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것이 정치인 이재명이 사는 길이고 민주개혁 세력이 사는 길이며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다. 민주개혁 세력이 패배한 이후에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은 상상하기조차 두렵다. 지금 이 절박한 위기를 돌파할 우리가 지닌 최후의 무기는 정치. 지도자의 비상한 결단과 깨어있는 시민의 적극적 참여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위기다. 가브리엘 아타르 기른 교실. 아타르의 정치적 고속 질주 가운데서도 눈길을 끄는 대목은 어려서부터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을 펼쳐왔다는 사실이다. 그는 고등학생 시절 정부의 부당한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했고 정당에 가입해 활발한 정치활동을 벌였다. 아탈은 이런 의미에서 프랑스 교육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교실에서부터 민주주의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에 경륜 있는 34살 총리가 가능한 것이다.
물러나는 엘리자베스 보른 프랑스 총리 왼쪽과 새로 임명된 가브리엘 아탈 총리가 지난 9일 현지 시각 수도 파리에 있는 총리관저에서 이 취임 행사를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최근 프랑스 총리로 임명된 가브리엘 아탈의 면모는 실로 파격적이다. 1989년생인 그는 현재 34살로 프랑스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역대 최연소 총리다.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최초로 공개적으로 밝힌 총리이기도 하다. 아버지가 티니직의 유대인 혈통인 사실도 눈에 띈다. 그러니까 아탈의 나이도 나이지만 그의 가계나 성적 지향도 프랑스 주류 사회와는 거리가 멀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외국계 혈통의 30대 초반 동성애자가 총리로 지명됐다면 사람들은 과연 총리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새삼 68혁명의 진원지다운 프랑스의 문화적 톨레랑스 관용의 폭과 깊이에 경외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아탈의 정치적 성장 과정은 참으로 경탄스럽다. 그는 이미 고등학생 시절인 2006년 학교에서 26살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뒤 2년 동안은 특별한 사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도록 한 최초 고용계약법 반대 시위를 조직했고 그의 중도좌파 정당인 사회당에 입당했다. 다음해 대통령 선거에선 사회당 세골렌 루아열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 그 뒤 파리 팡테옹 아사스 대학과 파리 정치대학에 진학한 아탈은 24살인 2014년 시의원에 당선되었다. 아탈은 2016년 역시 사회당 출신인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창당한 르네상스에 합류하여 계속 질주를 시작한다. 2018년 당 대변인 같은 해 10월 교육부 차관에 올랐고 30살인 2020년 정부 대변인, 2023년 교육부 장관이 되었다. 그리고 2024년 1월 마침내 총리로 임명됐다. 17살에 사회당에 입당한 이후 정확하게 17년 만에 총리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는 무척 젊지만 이미 인생의 절반 동안 정치 활동을 해온 셈이다. 아탈의 정치적 고속 질주 가운데서도 더욱 눈길을 끄는 대목은 어려서부터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을 펼쳐왔다는 사실이다. 그는 고등학생 시절 정부의 부당한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했고 정당에 가입해 활발한 정치 활동을 벌였다. 아탈은 이런 의미에서 프랑스 교육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교실에서부터 정치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에 경륜 있는 34살 총리가 가능한 것이다. 체계적인 정치 교육은 물론 프랑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유럽 대다수 국가가 정치 교육을 중시한다. 독일 최초 고등학생 국회의원 아나 리어만의 사례는 전형적이다. 어려서부터 생태계 파괴의 현실을 보고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리어만은 12살에 그린피스 회원이 되었고 14살에 녹색당에 가입했다. 17살에 녹색당 청년 대변인을 지낸 뒤 18살에 독일 연방의회 의원이 됐다. 이처럼 독일 학교에서는 어린 나이부터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정당에서 활동하는 것을 허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장려한다. 34살에 핀란드 역사상 최연소 총리에 취임한 산나 마린, 37살에 뉴질랜드 역사상 최연소 여성 총리가 된 저신다. 아던도 모두 학창시절부터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당 활동을 해온 인물들이다. 아탈과 리어만, 마린과 아던 같은 빼어난 청년. 정치인을 기른 것은 교실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민주주의 조기 교육이다. 이렇듯 서구에 촉망받는 젊은 정치인들의 공통점은 미래 지향의 진보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아탈은 프랑스 사회당에서 정치를 시작했고 리어만은 독일 녹색당에서 잔뼈가 굵었으며 마린은 핀란드 사회민주당, 아더는 뉴질랜드 노동당 대표와 총리를 지냈다. 얼마 전부터 미국 청년 정치의 샛별로 떠오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도 민주당 내 신자파에 속한다.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다. 얼마 안 되는 청년 정치인 가운데 그나마 언론의 주목을 받는 이들은 대개 보수적이다. 그들의 시대착오적인 여성 혐오와 소수자 경시, 기회주의적인 갈라치기와 강자 편승, 비전의 부재는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한다. 또 자신의 정치 철학을 제대로 연마하거나 검증받지 않은 이들이 상당수여서 현실의 벽을 깨는 유토피아적 상상력을 펼쳐 보이는 젊은 정치인이 좀채 보이지 않는다. 한국의 정당들은 자신들이 지향하는 가치에 기반한 청년 정치인을 기르는 대신 선거 때 반짝 외부 명망과 영입에만 열을 올리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교실이다. 유럽의 교실에서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기른다면 한국의 교실에선 잠재적 파시스트를 기른다. 한국 교육에 잘 적응한 엘리트일수록 그런 성향이 강하다. 더욱이나 윤석열 정권 출범 뒤엔 특목고와 자사고 같은 특권학교 존치는 물론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폐지, 일부 지자체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 등 태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태행적인 반교육을 어찌할 것인가?